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쑥TV 생방송 찾아오신 분들 정말 반갑고요. 이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이제 유튜브 4,000 구독자를 달성을 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좀 이제 부족하지만은 제가 뭐 더 힘내가지고 NBA 시즌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 좀 드리고 오늘 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NBA가 거의 한 10경기 정도 있는데, 요 10경기 중에 8시에 시작하는 경기가 한 2경기 있습니다. 올랜도, 브루클린, 토론토, 필라델피아는 8시 경기여가지고 오늘 이제 마감 시간 전에 가셔야 되는 경기예요.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경기 올랜도 대 브루클린인데 뭐 선수 선발 같은 것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올랜도도 지금 뭐 조나단 아이작이 퀘스천어블인 거 말고는 딱히 큰 선발 변수는 없는 상황이고, 브루클린도 비슷합니다. 지난번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직전 경기 때 이제 클렉스턴이 플래그런트 2 파울로 퇴장당하긴 했는데 뭐 뛸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뭐 하긴 하더라고요. 올랜도가 지난번 경기 때 마이애미한테 3쿼터 들어가지고 아주 압살을 했습니다. 올랜도가 원래도 이 수비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한번 불타오르면은 이 굉장한 수비를 바탕으로 본인들은 득점을 신나게 하면서 상대는 다 말아먹는, 상대 포지션을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였던 마이애미전 3쿼터였었다.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입니다. 또 하나, 올랜도는 작년에 홈에서 29승 12패, 원정 18승 23패였는데 바로 직전 경기는 원정이었었거든요. 원정에서도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더구나 오늘은 홈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번 플레이오프에서도 플레이오프나 정규 시즌 막바질 때 홈에서는 막바질 때 7연승을 달렸는데 원정에서는 뭐 클리블랜드한테 4전 전패랑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서 8연패라고 했었거든요. 오늘은 올랜도가 홈이라는 점, 이게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랜도 쪽을 조금 좋게 보는 가운데, 문제는 이게 기준점이 11.5라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빡세긴 해. 올랜도가 작년에도 보면은 홈에서 일단 원정에서는 108득점, 이제 한 112실점 이 정도로 한 4점가량 실점이 많았었는데, 홈으로 오면은 득점이 112.6점, 실점이 105점으로 홈에서는 이제 플러스로 7점가량 되거든요. 이만큼이나 홈 원정의 차이가 심한 팀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뭐 작년에 올랜도는 플레이오프도 나갔었고 브루클린은 11등인가 했었었죠. 그 정도 차이가 있는 팀이지만은, 저는 첫 경기 때 브루클린을 봤을 때는 올해도 얘네들 수비는 역시나 괜찮다. 작년에도 브루클린이 수비 스킴 조정을 하면서 확연하게 수비가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수비들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언더 쪽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1.5라는 큰 핸디가 관건인데, 솔직히 11.5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정도로 브루클린이 완전 노답팀은 아니다. 뭐 직전 경기에 캠 토마스가 30득점을 33점인가? 그렇게 넣어주면서 분전하긴 했는데, 브루클린이 그때만큼 많이 뽑아줄지는 모르겠어요. 반면에 올랜도도 얘네들도 뭐 3점을 많이 안 던졌지만은 전반적인 야투 자체는 평소보다도 월등히 좋은 편이었어가지고 지난번 경기보다는 야투율이 조금 떨어질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저는 이거는 올랜도의 마햄보다는 프렌 쪽이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승리 정도야 볼만도 한데 11.5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토 대 필라델피아는, 내일 토론토는 안 그래도 직전 경기 때 RJ 바렛이 없었는데 퀵클리까지 지금 다우플로 못 나올 가능성이 커다고 하거든요. 원래도 올리닌이나 브라운 같은 핵심 벤치 자원들이 결장한 경기였었는데 내일은 라인업이 더 구립니다. 이런 상태고, 원래도 저는 토론토는 바렛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서 득점이 이렇게 한 10점가량 차이가 있다. 토론토는 저번 경기도 이제 한 105득점도 못 넘긴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필라델피아도 지금 엔비드가 없거든요. 더구나 폴 조지까지 없다. 지금 팀에서 1, 2, 3옵션 가운데 거의 뭐 2명이 빠진 셈이에요. 맥시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해 드렸었어요. 엔비드가 있을 때 필라델피아는 승률이 거의 한 8할에 달하지만은 엔비드가 없을 때는 3할 7푼 정도밖에 안 됐다. 엔비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승률 차이가 42%나 났던 작년이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야투율이나 3점도 거의 한 4%가량 떨어집니다. 엔비드가 없으면은. 득점도 한 11점가량 떨어지거든요. 이렇게나 엔비드가 없을 때 필라델피아는 크게 고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직전 경기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미로키 상대로 그렇게 못 싸우지는 않았었어요. 여긴 이제 뭐 케마주 같은 애들 적어놨는데, 케일런 마틴이 지난번 경기 때 37분을 뛰었거든요. 이 친구 활용폭이 넓다. 저는 이 친구가 원래 주전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캐년 마틴 주니어보다는 케일러 마틴이 더 뛸 거다, 뭐 이런 거고요. 저는 이거는 아무래도 토론토가 너무 선발 변수가 커요. 퀴클리나 바렛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즈랑 퍼들과 더불어서 토론토의 준 코어급인데, 얘네들이 빠지는 거는 타격이 상당히 크다.
마침 작년에 뉴욕에서 이제 아누노비 트레이드 때 데려온 두 선수잖아요. 퀴클리랑 바렛이. 그 전과 후를 생각을 하면은 토론토의 이 라인업은 매우 약하다고 할 수가 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토론토의 감독이나 단장이 올 시즌은 쉬어가는 시즌이다. 리빌딩 시즌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었고, 저는 필라델피아도 상당히 좀 빵꾸가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해보도록 하고요. 219.5면은 오바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저번에 토론토는 클리블랜드한테 그냥 압살당했잖아요. 30점 차로. 그런 경기였었는데,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뭐 미러키 상대로 상당히 많은 야투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날 이제 필라델피아가 총 야투 시도가 97개나 됐었어. 문제는 이제 뭐 3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여서 그랬었는데, 그래도 필라델피아도 109점이나 뽑았었고, 한번 219.5면은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애틀랜타 대 샬럿 경기도 있는데, 원래 애틀랜타는 제가 트레이 형이 있을 때나 없을 때에 따라서 20점이나 오간다, 언더오버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 오바 쪽으로 봤거든요. 상대가 이제 브루클린이어가지고 애틀랜타 경기가 생각보다 좀 기준점이 많이 낮았었는데, 경기는 뭐 236점이나 났습니다. 근데 사실 좀 뜯어보면은 점수가 막 그렇게 오바가 편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이 경기가 애틀랜타가 자유투를 46개나 던졌어요. 그 정도로 삑삑이도 많이 불렸었고, 이제 경기 좀 마지막에 좀 타이트할 때, 그때 이제 3점 같은 것들도 주고받으면서 약간 뻥튀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애틀랜타가 오바가 조금 어렵긴 했었다. 이런 거는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샬럿도 보면은 지금 내일 라멜로 볼이 뛰잖아요. 작년에 라멜로 볼이 뛰던 샬럿이 초반에는 조금 잘했는데, 근데 라멜로 볼 결장하고 내일도 마크 윌리엄스가 오는데 마크 윌리엄스도 결장을 하면서 샬럿이 그야말로 시즌을 던졌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라멜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점수가 10점가량 언더오버가 오바 쪽으로 간다. 라멜로 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트레이 형이나 라멜로 볼이 있으면은 저는 230도 안 되는 기준점이면 일단 오바 같은 거 생각이 조금 나고, 사실 뭐 결장도 지금 이제 샬럿 직전 경기 때 브랜든 밀러를 잃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라멜로 볼이 없을 때는 샬럿이 2픽으로 뽑았던 브랜드 밀러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아마 지금 한 달 넘게 부상으로 결장할 거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타격일 것 같다. 그래서 브랜드 밀러의 이런 득점 지원이 조금 떨어진다면은 사실 오바는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애틀랜타한테 호재일 수는 있겠다. 여기에 있는 이제 다니엘스가 지난번 경기 때 스틸을 6개나 뽑았거든요. 원래도 키는 한 2m가량 되는데 가드 포지션이고, 뉴올리언스에서도 스틸로 되게 유명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길쭉이 라인업, 다니엘스, 헌터, 제일런 존슨, 여기다 뭐 리샤세, 자카리 리샤세까지, 그리고 센터 자원도 카펠라 말고도 오콩우가 직전 경기 때 거의 30점 가까이 해줬거든요. 30점을 넘겼던가? 이런 것들도 보니까 애틀랜타는 올해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빅맨이라든지 길쭉길쭉한 라인업, 좀 빠른 농구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오바라든지 뭐 애틀랜타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경기. 클리블랜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토론토를 30점 차로 개패했거든요. 그냥 경기를 되게 잘했어. 맥스 스트러스가 빠지긴 했지만 그 자리는 뭐 때워지는 자리고, 오코로나 딘 웨이드가 들어가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들 들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개막전 때 클블이 야투가 이랬었습니다. 58.6%의 3점도 46.7%로 그야말로 그냥 개 터진 경기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터졌었다. 이래가지고 토론토가 어찌해볼 방도가 없었는데, 뭐 모블리도 보면 수비 같은 거 되게 잘해주고, 모블리는 뭐 미니 앤서니 데이비스라고 하죠. 미니 갈매기 이런 소리 들으면서 원래도 수비가 좋은 선수고 득점도 많이 해줬었거든요. 올 시즌에는 모블리가 한층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시즌도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모블리랑 알렌이 버티는 인사이드는 굉장히 높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도 좋아 보이는데요. 디트로이트가 지난번 경기를 좀 잘했습니다. 인디애나랑 경기를 할 때 솔직히 인디애나의 뭐 4.5 마인이 막바지 때 된 거거든요. 디트로이트가 경기를 되게 잘했었고 리드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막 인디애나가 따라 붙었는데도 걸리고 디트가 되게 잘했는데, 그 중심에는 커닝햄이 있었었죠. 커닝햄이 아마 30점을 넘겼나 그랬었는데, 커닝햄이 되게 잘해줬고, 이제 조단 아이비 같은 경우는 그 야투 효율이 되게 별로였는데, 이날도 사실 그냥 오락가락 했었고, 대신에 팀 하더웨이 주니어, 이 친구가 3점을 되게 잘 꽂아줬거든요. 디트로이트는 폰테키오도 있고 이러면서 제 우려보다는 3점 같은 것도 괜찮았습니다. 제일런 듀랜도 건강할 때는 경쟁력이 있는 빅맨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하고, 디트로이트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거는요. 근데
오늘도 클리블랜드가 또 홈이잖아요. 얘네들도 뭐 홈에서 좀 센 팀이기도 했었고, 내일도 이제 10.5%를 받았는데, 일단 보이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랑 이제 디트로이트의 상대 전적 같은 건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9연승 중이에요. 작년에도 4대0으로 다 갭했었고, 맞대결상으로 9연승 중이다. 근데 보이는 게 작년에 디트로이트가 되게 안 좋은 시즌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스코어를 보면은 10.5 기준으로는 전부 다 디트가 프렌을 했었거든요. 이게 조금 걱정이야. 클리블랜드나 디트로이트나 작년이랑 라인업 차이가 크게 없는데, 디트로이트는 지금 뭐 듀레니라든지 커닝햄 이런 애들이 건강할 때는 꽤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 보였었어요. 지난번 경기 때. 그래서 나는 이거 10.5면은 클리블랜드가 마냥 편하진 않을 것 같아. 그 정도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디트가 프렌을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뭐 225.5로는 사실 인디애나 정도의 오바팀이랑 디트가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막 많이는 안 났잖아요. 그것도 걱정이긴 한데, 근데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에 비커스테프 감독 대신에 온 감독이 되게 이제 공격 스킴을 잘 짜는 감독이거든요. 뭐 지난번 경기 때 136점이나 한 것도 그렇고,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면에서 좀 나은 활약을 보여줄 것 같다. 이런 기대치가 있어서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핸디는 되게 어렵다.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 뭐 클리블랜드가 아까 봤다시피 9연승 중이기 때문에 맞대결상으로 승리 자체는 무난할 것 같기는 한데, 핸디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뭐 뉴욕 대 인디애나 경기도 있는데, 작년에 얘네들이 아마 그 차인가? 하여튼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팀들입니다. 그때도 되게 혈투였었습니다. 아마 4대3으로 인디애나가 올라갔나 그랬었는데, 자, 첫 경기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생각보다 미칼이 지금 계속해서 얕은 난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었고, 이제 하텐슈타인 대신에 랜들 대신에 타운스가 왔는데, 뉴욕은 인사이드가 조금 지금 많이 어설픕니다. 원래도 타운스가 그 뭐 박스아웃을 잘해준다거나 리바 단속이 좋다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뉴욕은 이렇게 조슈 야트 같이 신장은 조금 떨어져도 리바운드 사수 잘해주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 뉴욕이 34리바운드에 그쳤었어요. 보스턴이 50리바운드 넘게 하고 이래갖고 뉴욕답지 않았습니다. 뉴욕은 오히려 리바운드가 안 밀리는 팀이었었는데, 너무 리바 단속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심스 같은 애들 쓰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었는데, 어쨌든 뉴욕은 저는 원래 얘네들 좋게 봤었거든요. 미칼도 오고 아누노비가 정상적으로 뛸 수 있으면 수비가 굉장히 강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보스턴이 워낙에 강팀이니까 그 한 경기로는 뉴욕의 올 시즌을 좀 판단하기가 섣부르긴 하지만은, 첫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고 리바 단속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또 인디애나가 되게 공격적인 팀이잖아요. 공격 리바운드 많이 하고 상대 림을 때려 부수고 이런 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인디애나가 직전 경기 때 3점이 29%였는데 야투율은 50%가 넘었었거든요. 이렇게 좀 상대 림을 공략하는 데는 그거는 인디애나가 잘하는 거고, 뉴욕이 안 그래도 이제 하텐슈타인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타운스가 이 림 수비가 되는 빅맨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저는 뉴욕의 조합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뭐 다만 이렇게 뉴욕은 홈일 때는 216.5점 작년에, 원정일 때는 225점 이런 식으로 홈일 때는 확연히 언더게임이 많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현 시점에 뉴욕이 너무 인사이드가 약한 점, 이게 돋보여가지고 이것도 좀 잘 모르겠어. 보스턴한테 이제 필드골 시도 숫자 그리고 3점슛 시도 숫자 이런 것들이 턴오버도 많이 하고 스틸도 많이 당하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많이 따여가지고 뉴욕의 공격 기회 자체가 보스턴한테 많이 밀렸었던 경기예요. 내일도 나는 인디애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막 리바운드 많이 따려고 하고 괴롭힌다면은 괜찮은 경기를 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프렌 쪽으로 보고 싶어요. 인디애나 쪽으로. 뉴욕의 승리보다는 인디애나 프렌이 가까운 것 같다. 할리버튼도 되게 못하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저는 일단은 인디애나 프렌 쪽으로 보고 싶고요. 언더오버는 글쎄 인디애나가 직전에 디트로이트랑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못 내갖고 걱정인데, 일단은 저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뉴욕도 보스턴한테 엄청 깨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109점이나 냈어요. 그렇게 안 좋은 시기에서도. 작년보다는 이렇게 타운스가 온 점 이런 것들도 외곽에서의 옵션도 더해지는 것 같고 좀 더 빠른 농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도 생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휴스턴 대 멤피스 경기도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 경기 때 휴스턴이 야투 시도가 엄청 많았습니다. 샬롯이랑 했는데 휴스턴이 야투를 103번이나 던졌어요. 근데 야투율이 36.9%, 너무 못 넣었어. 3점은 30.2%, 3점은 너무 안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재앙 같은 야투율 때문에 휴스턴이
패배를 했었다. 그런 경기였었는데 여전히 뭐 제일런 그린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좀 더 힘을 내줘야 돼요. 이게 구도가 어떠냐면은 멤피스는요 직전 경기 때 유타한테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그 경기 때 자책주가 없었었고 뭐 모란트가 대활약을 해주면서 이기긴 했지만은 이것도 많이 이기던 경기를 후반에 잡힌 거였었잖아요. 이게 지금 자책주가 없다 보니까 인사이드가 조금 높이도 아쉽고 그런데 센터인 잭 이디라는 선수가 키가 224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이 지난번에 닉 리차즈를 상대로 샬럿의 인사이드에서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야투 시도가 많았던 건데 내일은 이제 이디가 그래도 리바운드는 조금 따줄 것 같긴 하거든요. 문제는 이 이디가 지난번 유타전에 14분 만에 6파울로 출전을 이제 14분밖에 못했는데 6파울로 퇴장을 당했거든요. 오늘도 휴스턴은 이 이디를 최대한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하는 거. 그래서 인사이드를 조금 높이를 떨어뜨린 다음에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바탕으로 많은 공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된 공략할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또 이제 휴스턴은 작년에 홈에서는 원정보다도 13승이나 더 했었고 멤피스는 뭐 작년은 제치고 재작년에는 홈에서 35승이었는데 원정에서는 16승에 그쳤다. 이렇게 멤피스는 원정에서 조금 아쉬운 팀이에요. 그래도 멤피스가 뭐 직전 유타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확실히 모란트라든지 뭐 스마트 이런 애들이 돌아온 효과를 보긴 봤다. 이런 얘기를 할 만은 하긴 한데 어쨌든 격전지는 이 제일런 그린 같이 상대 인사이드를 파고들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 파울을 얻어낼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휴지 사이드 저는 성공하리라 봅니다. 자책주가 없는 거는 멤피스의 수비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휴스턴이 지난번보다는 이런 처참한 야투보다는 이거보다는 좀 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휴지 사이드에다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시카고 경기인데 미러키는 직전 경기 때 릴라드가 그야말로 대인 모드였었어요. 대인 모드 30점 넘겼고 그리고 뭐 3점 슛도 엄청나게 잘해줬었고 또 이제 토린 프린스가 이날 3점을 되게 잘 넣어줬었죠. 미러키가 지금 미들턴이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2번 자원 말릭 비즐리도 써보고 이랬습니다만은 고전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게리 트렌트 주니어랑 프린스 전부 다 3점을 잘 던질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래서 스페이싱도 조금 늘어난 편이기도 하고 로페즈는 또 6개의 블락 제가 올 시즌 미러키가 수비적으로 괜찮으려면은 작년처럼 쿤보가 외곽으로 3점슛 이런 그 컨테스트 같은 수비 외곽 지원을 나갈 게 아니라 브룩 로페즈와 인사이드를 조금 더 잠글 필요가 있다. 쿤보는 그게 되는 선수거든요. 외곽 지원과 인사이드 지원 이거를 지 나름대로 오락가락하면서 잘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작년에는 인사이드 지원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로페즈도 본인의 장점을 많이 잃었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6블락으로 그런 면모가 조금 해소가 된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시카고 같은 경우는 카루소를 보내고 기디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수비가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데로잔도 없어가지고 공격면에서도 이제는 라민이라든지 화이트 특히 화이트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직전 경기 때는 화이트가 굉장히 못했습니다. 대신에 라빈이 조금 점수를 많이 뽑아줬었는데 문제는 시카고가 작년에도 그랬었고 라빈이 잘하는 경기는 이 턴오버라는 맹점이 있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 시카고는 무려 21 턴오버 그래갖고 뉴올리언스한테 대패를 한 거였었어요. 턴오버가 21개면 이길 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일단은 오늘 미러키가 또 홈이기도 합니다. 홈에서 31승 11패를 달렸었고 작년에 원정에서 18승 22패였는데 직전 경기가 물론 필라델피아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미러키가 원정이었는데도 승리를 했었잖아요. 무난하게. 그래서 저는 9.5여도 한번 미러키 쪽을 좋게 보고 싶어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 233.5는 사실 언더오버는 좀 애매한데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가 작년에는 페이스가 리그 뒤에서 세 번째였거든요. 근데 프리시즌에서 112를 달성을 했었다. 작년에 이제 정규 시즌에 98이었는데 프리시즌에 112를 달성을 했었고 직전 경기도 뉴올리언스랑 나름대로 조금 많이 주고받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턴오버가 21개여서 그렇지 슈팅 시도 자체는 뭐 86개 정도 많지는 않았지만은 턴오버의 절반만 슈팅을 했었어도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갔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주고받는 경기 이런 것들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바에다가 뭐 마헨 이렇게 보는 셈이죠. 자 그리고 다음 유타 대 골스 경기인데 사실 이 그 유타 하면은 원래 홈에서의 강점이 제일 두드러지는 팀이잖아요. 근데 일단 멤피스한테 첫 경기를 지고 시작을 했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유타는 올 시즌도 어둡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카넨 말고는 딱히 좀 자원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핸드릭스 같은 애들 키우고 뭐 이러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뭐 이제 캐슬러 같은 애들 블락이 좋은 이런 애들을 키우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유타는 올 시즌도 저는 좀 가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골스가 직전 경기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포틀한테 1쿼터 때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은 2, 3, 4쿼터 내내 그냥 개패했거든요.
저는 올 시즌 골스를 두고 베스트 5보다도 이 벤치에 특히 이제 버디힐드가 아주 3점 많이 꽂아주고 그랬었는데 벤치 자원을 보면은 골스는 48분 내내 전반적으로 좀 훌륭한 이런 평균 이상의 라인업을 선보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골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돋보였던 포털전이었었는데 맞대결상으로는 되게 이렇게 좋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최근 맞대결 13경기 동안 골스가 11승 2패로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잘해왔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골스가 홈일 때 전적이 더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타 원정에서도 골스가 그렇게 막 꺾였던 편은 아니기는 해요. 작년에도 이렇게 4승이나 거두고 하면서 작년에 사실 골스가 막 엄청 좋은 시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유타 상대로 전승을 거뒀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요. 저는 역시나 유타가 특히 백코트 쪽이라든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기를 골스가 2.5만밖에 안 받은 거는 컬이나 그 그린이 퀘셔너블이 붙어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저는 뛸 것 같거든요. 이게 백투백도 아니고 한 경기 거르고선 한 거여서 저는 어지간하면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뭐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골스 쪽으로 좋게 보고 언더오버도 저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유타는 원래부터 되게 뭐 뒤없이 그렇게 하는 팀이거든요. 얘네들이 점수가 안 난 경기는 그냥 서로 간에 안 풀려서 경기인 경우가 많았지 유타 보면은 특히 이제 백코트 쪽의 수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작년엔 그나마 이제 좀 7풋 이상의 선수들이 되게 많을 때 악바제 같이 수비 조금 해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 종종 수비가 괜찮을 때도 있었는데 트레이드 이후로는 수비도 딱히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가지고 오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커스 대 피닉스 경기는 솔직히 이건 또 르브론 대 듀란트 맞대결이니까 사실 되게 걱정스러운 경기이긴 한데 일단은 레이커스의 첫 경기 저는 그 이제 레딕 감독이 ESPN 같은 데서 패널만 역할을 하다가 대학이라든지 어디 이제 프로팀의 코치 역할도 안 해봤다 이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훌륭하게 되게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 첫 경기부터 미네소타라는 어려운 팀 상대로 그 이제 계속해서 레딕 감독이 얘기한 거는 레이커스는 3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첫 경기도 사실 3점을 많이 시도한 편은 아니었었어요. 성공률도 그렇고 어쨌든 기조 자체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내일도 뭐 레이커스가 홈이죠. 레이커스는 원래부터가 홈에서 좀 이렇게 뭐 심판콜도 잘 받는 편이고 성적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특히 이제 홈에서는 원정보다도 실점이 6점가량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이제 듀란트가 골스를 떠나고 나서부터는 르브론과의 맞대결에서 르브론이 많은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도 나고 특히 앤서니 데이비스가 너무 좋은 활약을 했다. 뭐 그 경기는 사실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미네소타가 올 시즌에는 그 외곽이 작년보다도 조금 더 떨어질 만한 그런 시기거든요. 파운스 대신에 이제 랜드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인사이드에서 많이 비빌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상성상으로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는 레이커스는 그런 것들을 잘 막을 수 있는 팀이었었죠. 반대로 이제 피닉스는 그 미네소타보다도 훨씬 더 외곽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팀이에요. 부커, 빌, 듀란트 전부 다 외곽에서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애들이고 벤치에도 뭐 그레이슨 알렌 같은 애들도 있고 뭐 이런데 저는 피닉스의 문제를 꼬집었던 거는 선발 라인업이 얘네들이 너무나도 활동량이 적다 그거였었거든요. 뭐 나이도 많고 부상 이력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 작년에 생각보다 피닉스가 수비 스탯 같은 것들 디펜시브 레이팅이 괜찮았는데 멤버를 보면 수비를 잘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사이즈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래서 일단은 저는 레이커스를 좀 좋게 봅니다. 피닉스가 선발보다도 이제 벤치 라인업 때 원래 피닉스는 선발 때 벌어놓은 거를 벤치 구간에서 까먹는 워낙에 벤치가 좀 얇아요. 그런 팀이었었는데 직전 경기는 그래도 벤치 구간에서 수비가 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약 좀 보이긴 해가지고 피닉스도 생각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저는 부데놀저 감독이 많은 것들을 고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첫 경기는 그리 나쁘지만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뭐 홈 레이커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 아직까지는 르브론이 괜찮은 것 같아. 올 시즌도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레이커스 사이드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언더 보는 거는 얘네들의 맞대결상으로도 그렇게 많은 점수가 안 나왔던 것도 있고 피닉스가 생각보다 좀 지공팀입니다. 레이커스도 얘네들 뭐 빨리 할 때는 빨리 하는데 보통 이제 르브론이 볼 잡으면 하프코트 오펜스를 좀 많이 좀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지난번처럼 레이커스가 3점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다면은 언더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다음 경기 포틀 대 뉴올 경기도 있는데 자 여기도 맞대결상으로 좀 볼 게 있거든요. 맞대결상으로 보면은 포틀랜드는 뉴올한테 6연패 중인데다가 최근 3시즌 동안 1승 9패로 뉴올런스가 상대적이 굉장히 앞서는 편입니다. 이 경기가 5.5밖에 안 받았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전에도 보면은 전부 뉴올이 5.5 정도는 충분하게 마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포틀랜드는 올 시즌에 아브디아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샤프 같은 애들 누워있다 보니까 투마니 카마라 같이 수비가 조금 나은 애들 이런 애들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포틀랜드는 라인업 자체가 경기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제 포틀랜드는 첨시 빌러스 감독이 현역 시절에도 좀 수비적인 선수였었고 특히 감독으로는 상대의 3점을 제한하는 3점을 억제하는 농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뉴올리언스가 조금 3점 같은 부분에서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틀랜드의 수비력을 높게 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뉴올리언스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드존트의 머레이를 영입을 해왔는데 첫 경기부터 머레이가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주간 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내일 라인업 자체는 저는 작년이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맥컬럼이 뭐 가드로도 충분히 많이 뛰었었고 허브 존스를 이제 썩히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허브 존스도 주전으로 올라올 것 같다. 자이언도 직전 경기 때 경기를 결장을 했는데 아마 내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이언도. 대신에 이제 센터 자리 원래 발렌슈나스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두고 이거를 루키인 이브 미시를 쓰는 게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브 미시가 데뷔 전에 22분 동안 12득점으로 야트도 좋았었고 리바운드 7개 중에 3개가 오펜 리바운드 블락도 3개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각인시켜줬거든요. 내일 이브 미시가 선발로 나올지 혹은 뭐 허브 존스를 이런 스몰 라인업 센터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니엘 타이스를 쓴다든지 뉴올리언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이브 미시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센터다 이거거든요. 뭐 자이언이나 허브 존스를 센터로 두기에는 에이튼도 높이가 있는 선수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뉴올리언스가 높이를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뉴올리언스가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더라든지 뉴올 사이드 이렇게 좀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